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비오곤이라고 합니다. 비오곤은 제가 그냥 제 스스로 붙인 별명인데요. 제가 운영하는 운영이라니 너무 거창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끄적끄적하는 그 블로그의 연결 도메인 명입니다. 그래서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쳐보세요. 비오곤, BIOGON, biogon.co.kr. 좀 카메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카메라 렌즈 이름이거든요. 광각 렌즈, 칼자이즈 혹은 짜이즈 이콘이라고 불리는 독일의 오래된 카메라 메이커에서 나온 광각 사진용 아주 유명한 멋진 렌즈 이름인데요. 제가 한때 그 클래식 카메라를 좋아해서 비오곤 렌즈를 여러 개 모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제 사이트가 비오곤인데요. 그죠, 블로그가요. 여기 연결하신 네이버 블로그가 이렇게 뜹니다. biogon.co.kr 보이시죠? 뭐 여기를 방문해 달라고 제가 구걸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뭐 이거 죽은 블로그이기 때문에 그냥 저 혼자 보는 검색도 안 되는 저품질 블로그이기 때문에 별로 이거 키우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냥 제가 저 스스로 데이터를 여기다 지금 쌓고 있는데요. 여기 가셔가지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밑에 쭉 내리면 검색창이 나오는데 바이로메드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바이로메드로 검색을 하시면 제가 그동안에 그 바이로메드라는 회사 이름으로 쭉 올렸던 별 쓰잘데기 없는 포스팅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좀 눈여겨보실 만한 건 뭐냐면요. 첫 페이지에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 보이시면은 이 바이로메드로 보는 주식의 매도 시점이라고 포스팅이 하나 나옵니다. 이게 언제 작성이 됐냐면 2016년 언제입니까? 2016년 7월 1일자로 작성이 됐습니다. 보이시죠? 이 주식시장이든 코인판이든 특히 요새요. 앞서 그 코인과 관련해서 비트코인이 왜 최근에 폭락을 했는가? 그 전에 누군가가 물량을 매도했다는 어떤 식의 동영상을 하나 제가 올렸는데 나름 그 반응이 좋아서 그 연장선상에서 중요한 이론을 하나 더 복습을 해보는 차원에서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바이로메드를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살 수 있는가, 사는 타이밍도 사실은 중요하지만은 살 자리가 어딘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도망 나와야 될 자리를 아는 것입니다. 주식판이든 코인판이든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 맨 주식판에서 장난질을 치던 놈들이 코인판에 와서 똑같은 패턴으로 개인들을 울거먹고 있는 것 같아요. 왜? 패턴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평생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락의 이유는 누가 갖다 붙이든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이유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폭락 이전에 나오는 패턴은 항상 똑같다. 그것이 바로 죽음의 하락 트라이앵글입니다. 하락 삼각 패턴이죠.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이렇게 캡처를 떠놓은 게 있어요. 2016년 1월 13일부터 2월 3일 이 시점에 걸쳐서 이게 며칠입니까? 거의 한 20일 조금 더 되죠. 이 기간에 120분 동상 보시다시피 죽음의 하락 트라이앵글 패턴을 만들었고요. 바이로메드가요. 22만원에서 19만원까지 개폭락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23만원에서 어디까지 갔냐면 10만원이 깨졌어요. 결국에는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가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개별 종목만 박살이 나느냐? 아니라니까요. 그때까지 바이로메드를 필두로 시장을 이끌었던 이 코스닥 지수를 이끌었던 종목들이 함께 폭락을 했고 코스닥 지수도 보세요. 100포인트 이상이 빠져버렸습니다. 100포인트 이상. 이 어떻게 이렇게 수직 낙하를 합니까? 이 개별 종목도 아니고 코스닥 지수가. 자, 그래서 이 패턴을 우리가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요. 그 시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이로메드 일봉을 먼저 찍어 볼게요.
2016년 1월입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니 보시다시피 2016년 1월 2016년 1월이면 여기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입니다. 여기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요때 데드크로스가 나고요. 물론 그때 일봉상이나 주봉상 이미 종가선상으로 고점이 징후가 명확했어요. 명확했는데 그 앞전에 하락하고는 이건 의미가 달라. 왜냐면은 여기서 그 고점을 만들고요. 20만원대에서 여기서는 뭐가 있습니까? 제2생명선이 받쳐주잖아요. 그렇죠? 10만원대에서. 그래서 그걸 안 깼어요. 안 깨는 정도가 아니고 거기서 W 패턴 반등이 나와서 다시 전고까지 주가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전 전고점을 깨고 주가가 최고가를 찍어버렸죠. 사상 최고가를. 그렇죠. 보시다시피. 그런데 2016년에 1월에 있었던 이 하락은 의미가 다릅니다. 왜? 한번 보세요. 제1, 제2 생명선 데드크로스가 났고요. 주가 어디까지 빠지나 보세요. 예. 이렇게 장기적으로 추세가 하향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계속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떨어집니까? 예. 종가선 일봉상 라인이 검정색으로 바뀌었으나 어디까지 떨어집니까? 결국에는 10만원을 깨고 85,000원까지 떨어져요. 이게 하락 연장이 22만원에서 85,000원까지 엄청난 하락폭을 기록했죠. 반통가리 이상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자리잖아요. 이 폭락의 장기간 하락의 사이클은 그럼 뭐냐? 신호가 뭐였냐? 시그널이 바로 저 자리에서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업종 차트를 먼저 좀 만져놓고 들어갈게요. 여기 그 하나증권 HTS 상에서 종가선을 세팅하는 동영상은 앞서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각자 한번 세팅을 해보시고요. 굿모닝 신한증권도 잘 됩니다. 업종 종합 차트를 한번 누르면은 뭐가 나옵니까? 코스닥 종합 차트가 나오잖아요. 이거를 제가 보는 방식으로 종가선으로 바꾸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종가선 차트가 있죠. 그죠? 요거요. 요거 누르면은 종가선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라인을 보기 좋게 정리를 할게요. 먼저 코스닥 종합을 눌러서 굵기를 한 4 정도로 만들고 음봉을 검정 라인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는 식으로 차트가 바뀌죠. 그리고 MA 이동평균선이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제가 보는 두 생명선만으로 함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것을 20을 40으로 바꾸고 파란 라인을 120 돼 있는 것을 200으로 바꾸겠습니다. 저는 이 두 개만 본다 그랬어요. 그리고 굵기를 3포인트 정도로 설정을 해서 굵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보는 생명선 차트로 지수도 바뀌었습니다. 깔끔하잖아요. 얼마 보기 좋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개별 종목만 생명선을 타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코스닥 지수인데요. 이 코스닥 지수가 지금 어딜 타고 있습니까? 어디를 반등 주나 보세요, 여러분. 제2생명선 반등이에요. 제2생명. 이게 보이시죠? 예? 코스닥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지수 상품을 매매하거나 아니면 야, 코스닥이 지금 반등 나오냐?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도 뭡니까, 여러분? 종가선과 뭡니까? 제2생명선이라니까요. 코스닥 지금 빨개지는 거 보이시죠? 이 별로 안 좋아요. 빨개지는 것은 이렇게 봉이 낮아지는 빨간 봉은 이게 사실 지수 차트도 안 좋은 모양입니다. 이게 그렇죠? 지금 벌써 안 좋은 구간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보세요. 이 위에서는 지금 계속 빨간 라인이란 말입니다. 지수가요. 고점에 들어가니까 월봉도 마찬가지. 어느 라인을 타느냐. 월봉이 뭘 찍나 보세요, 여러분. 이거 왜 찍습니까? 이 개별 종목도 아니고 지수가 왜 이렇게 찍어야 됩니까? 네, 그건 나중에 한번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2016년 1월경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느냐, 이거를 바이로메드, 그 당시 바이오 초폭등을 이끌었던, 대세 상승을 이끌었던 바이로메드 대장주죠. 대장주. 그때 당시 물론 한미약품도 있었습니다만 코스닥 대장주는 바이로메드였는데, 그 대장주의 고점 폭락전 징후 시그널 2016년 1월이다. 그때로 들어가 봅니다.
자, 이 자리에요, 이 자리. 저기 보이시죠? 자, 요건데요. 조금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예, 요 자리죠, 요 자리. 보이십니까?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맞고 떨어지는데요. 사실상 이게 겁나죠. 이게 지수가 얼마가 떨어진 겁니까? 여기 지금 690, 700선에서 어디까지 떨어졌습니까? 600선 밑으로 떨어졌어요. 아까 보셨다시피 종가는 저가는 594.74까지 떨어졌으니까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그냥 수직 낙하죠.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뭐 10% 20% 떨어진 게 아니고 그냥 100%가 100포인트 정도가 수직 낙하, 수직 낙하. 그렇죠? 무섭습니다. 이거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보려면은 자, 요거 지수고요. 그 다음에 바이로메드도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로메드 2016년 아까 그 찍어드렸죠? 1월입니다. 2016년 1월. 여기입니다. 여기 요 구간이에요. 이거 다 지우겠습니다. 지저분한 거는. 자, 지울게요. 바이로메드가 22만원에서 네, 요 구간입니다. 여기서 맞고 떨어진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저 네모난 사각형을 잘 보세요. 저 구간에서 일봉인데요. 저 구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봉상으로도 사실 참 보이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게 죽음의 하락 사이클입니다. 이게 지금 보세요. 봉이 이렇게 낮아지고 수평선은 일정하지 않습니까? 봉우리가 3개 정도가 나와요. 피라미드가 원 피라미드, 두 번째 피라미드, 세 번째 피라미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삼각형 3개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죽음의 하락 트라이앵글이에요. 얼마 전에 있었던,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비트코인의 캡폭락도 이 패턴이 나왔다니까요. 120분 봉상. 앞서 제가 올려드린 동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단기 급락을요, 어디서? 22만원에서, 그리고 19만원 라인, 18만 5천 이 라인에서, 얼마까지? 단기 13만원까지 완전히 폭락을 만들어 버리는데, 근데 이 폭락의 여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국에는 어디까지 갔느냐? 10만원 밑에까지 깨져버렸다니까요. 8만 5천원까지 여기까지 갔습니다.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저기서부터 물량을 저기서 누군가 세력이 매도를 치면서 물량을 던져버리니까 주가가 이렇게 맥없이 1년 이상을 빠져버려요. 이걸 우리가 굳이 참고 있어야 됩니까? 물론 다 원금은 회복했으나 결과론적으로 회복했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뭐 회복은 했겠으나 아직 그곳쯤은 못 왔죠. 그곳쯤 아직 못 왔어요. 22 아직 회복이 안 됐습니다. 이건 내상이 너무 크다. 치명상이다. 치명상. 저런 자리는 우리가 일단은 뒤도 안 보고 도망쳐 나와야 되는. 왜? 나의 원금을 지키기 위해서. 피 같은 원금을. 자, 그럼 저 장면을 120분 봉으로 찍어봐야 되는데 찍힐라나 모르겠네.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기간을 1000으로 늘리면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나오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그림이 명확하게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2016년 1월이거든요. 라인이 이미 변색이 됐는데 그 기간에서 실제로 라인은 무슨 색이었냐면 그때는 빨간색이었어요. 빨간색 라인이었거든요. 1월 13일부터 2월 3일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120분 봉 차트였거든요. 이런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1월 14일 한번 볼까요? 1월 여기 2000 왜 안 나오나? 이게 언제입니까? 안 나오네요. 1000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 1월 더 나와야 되는데 요걸 조금 더 늘려볼까요? 3000으로 1000밖에 안되네. 조금만 더 보여주면 좋은데 2000까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옵니까? 안 나오겠는데 조금만 더 앞으로 앞장면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자, 1월 14일 지금 어딘가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들어가 봅니다. 1월 14일. 네, 저 구간입니다. 아, 네, 나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그 구간이 어디였냐면은, 자, 1월 14일부터 여기 보시면 제가 다행히 이렇게 포스팅을 남겨놨으니까 그 자료가 좀 명확해 보이는 1월 13일부터 2월 3일이거든요. 1월 13일 한번 수직 라인을 꺼보게. 1월 13일이 언제입니까? 1월 10 여기 좀 되겠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보겠습니다. 맞나요? 찍어볼까요, 날짜를? 네. 1월 16일이고, 아예 1월 여기서부터.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여기서 조금 그림을 제가 확대를 해서 볼게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먼저 수평선을 긋겠습니다. 하단 라인에다가 이렇게 라인을 긋고, 그때만큼 그림이 명확하게 안 나오는데, 자, 보이시나요? 이게 하나, 둘, 생명선 맞고, 이 세 개의 삼각형을 그리는데요. 아까 앞전에 동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기서 세 개의 삼각형이 나와요. 세 개. 여기다가 지금 삼각형을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에 하나의 삼각형이 나오죠. 이건 이렇게 가요. 하나의 삼각형이. 피라미드가 하나가 여기 나옵니다. 이 노란색은 안 좋은 때 쓰는 건데, 좋을 때 쓰는 건데, 요거는 약간 좀 일단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삼각형이 여기 또 나옵니다. 피라미드 2. 그 다음에 피라미드 3번이 여기 또 나와요. 이렇게. 자, 그래서 보통은 저렇게 피라미드를 3개를 만든다. 봉우리 3개를 이렇게 만들고, 이 피라미드의 하단 라인을 하향 돌파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하향 돌파하는 자리. 그래서 이런 자리는 목숨을 걸고 튀어야 된다. 2016년인데.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엉뚱한 걸 제가 보고 있네요. 이 2017년자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묘하게 그때도 좀 비슷한 패턴이 나오긴 했네요. 2017년 1월에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처럼 비슷한 패턴이 나왔어요. 보세요. 맞습니까? 하락 삼각 패턴이 그때도 나왔어요. 사실 2017년. 이건 2017년이에요. 왜 이렇게 1년 전하고 똑같이 상황이 오버랩이 될까요? 이상한데. 네. 그래 놓고 거기서 맞았더니 11만원, 12만원에서 맞고 떨어졌더니 어떻습니까? 저렇게 떨어지는데 85,000원까지. 차트에 좀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자, 아무튼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취지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2016년 1월 13일부터 2월 3일. 네. 일봉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저 구간을 120분봉으로 보고 싶어서 다시 찍어 보려고 그러는데 안 찍히네요. 네, 찍히질 않습니다. 그 앞전에 보여드렸던 거는 2017년 지금 1월에 여기서 12만원에서 8만원까지의 하락, 그 짧은 하락 파동에도 그 짧지만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었지 않습니까? 12만원에서 이 85,000원까지 떨어지는 이 사이클에서도 이미 거기서 이 삼각 패턴이 출현을 했다. 거기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추락을 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패턴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120분봉이 너무 데이터가 1년 전이니까 120분봉은 보이질 않네요. 여기 하나증권 HTS상에서는 보려고 해도 보여주질 않습니다. 그러나 일봉상으로 명확하게 보여요. 일봉상으로. 보시다시피 일봉상으로 삼각형 3개가 보이시죠? 삼각형 3개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삼각형이 고점이 낮아지는, 연이어서 낮아지는 하락 삼각 패턴이 3개가 나타나면 이거는 주식을
반드시 던져야 되는 자리다. 피신을 해야 된다. 폭탄이 떨어진다. 아니면 장마철이 시작된다. 쉽게 말하면 연이어서 비가 폭우가 쏟아진다. 그래서 그 폭우의 징조를 명확히 우리는 저런 자리에서 발견을 할 수 있으니까 원금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대피를 하시라.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기 그 코스닥 차트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안 보일 것 같아요. 한 2000 정도는 스케일을 여기서 빼줘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500이 채야 되네요. 일봉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분봉 120 분봉으로 보면 저 자리가 너무 깨끗하게 잘 나오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안 됩니다. 네. 2001년짜리밖에 안 보여집니다. 120분봉. 그래서 천상 이렇게 일봉으로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많이 찍었네. 분봉도 좀 이렇게 스케일을 많이 보여주면 좋겠는데 아쉽네요. 그걸 분봉 120분봉으로 보면 딱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2000 요 자리 저 자리죠. 여러분 다시 한번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단기 100포인트 급락을 했던 자리. 네, 그런 자리가 몇 군데 있었는데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사실은 이건 거의 뭐 90대 가까운 수직 폭락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자리에서는 무슨 뭐 장사가 있습니까? 매에는 장사가 없다 그러잖아요. 완전히 매 맞는 자리입니다. 지수가 100포인트 어렴풋이 보이죠? 어렴풋이. 지금 저 자리가 이렇게 삼각형 패턴을 그리고 있는 장면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런 자리는 우리가 지수든 뭐 개별 주식의 종가선이든 이런 자리는 무조건 도망을 나와야 된다. 그래서 코스닥 그 지수 차트와 그 당시 상승을 이끌었던 바이로메드가 묘하게 묘할 것도 없죠. 어차피 지수를 움직이는 것은 개별 종목들이니까 저렇게 하락 삼각 패턴을 만들고 개폭락을 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자, 내친 김에 지금 코스닥 지수를 좀 종가선으로 한번 또 볼까요? 자, 코스닥을 우리가 언제 시장을 진입해야 합니까? 진입을요.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코스닥을 내가 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을 살 거냐, 지수를 살 거냐, 아니면 지수 상품을 살 거냐. 예? 코스닥에서도 뭐 예를 들면 뭐 거래소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 가지 테마 섹터가 있잖아요. 테마로 묶인 섹터도 이렇게 찍어보면 나옵니다. 지금 바이오 섹터가 제약주 섹터가 예를 들면 계속 종가선상 주봉이나 월봉상 이렇게 검정선을 그리고 있느냐, 그리고 제2생명선을 타고 있느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식을 사는 것도 보세요. 자, 이렇게 수년 이상을 이렇게 주봉상 어떻습니까? 이 파란 선의 제1생명선을 이렇게 타잖아요. 지금 이건 개별 종목 중에서 지금 JYP하고 굉장히 비슷하네요. 흐름이. JYP도 저랬거든요. 보세요. 잘 봐두세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타다가 제2생명선이 출현하고 2012년도에 그것을 연동해서 이렇게 탑니다. 보이시죠? 깨주면 좋은 거고요.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누군가가 지수를 코스닥을 쓸어 담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검정 라인으로 역배열, 역피라미드를 만들었다.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네요. 그리고 이렇게 제1생명선 반등을 W자 딱 실현을 했더니 어떻게 되나요? 지수가 530에서. 그리고 또 한 번 깨져서 그 밑에서 제2생명선 반등과 함께 이런 자리를 만들었더니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가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지수가 꺾이니까 이번에는 또 그 지수상, 코스닥 지수상, 이 코스닥을 편입해서 종목들을 들어가는 자리는 바로 이런 자리다. 이렇게 생명선 반등을 주거나 일시 깨는 자리거나 반등을 연이어서 W로 시연을 하는 자리다. 이런 자리가 코스닥 지수상 이제 코스닥 종목들을 사도 된다. 아니면 코스닥 지수 상품을 내가 편입을 해도 된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코스닥이 단기 과열 징후가 나오죠. 이렇게 지수가 빨개져요.
앞전에 빨개지는 삼봉을 찍었더니 어떻게 되나 보세요, 여러분. 코스닥 지수가 주봉상으로 지금 540, 550선에서 758, 770까지 갔더니 거기서 코스닥 지수가 빨개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빨개졌더니 거기서 맞고 지수 조정이 들어갑니다. 코스닥 종목들이 빠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제2생명선까지. 맞습니까, 여러분? 빨간 라인에서 제2생명선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코스닥을 진입하는 하나의 근거도 뭡니까? 개별 종목을 사든 지수를 편입하든 그것은 뭐냐? 기준이 마찬가지입니다. 제2생명선에서 사서 빨개지면 팔고, 그렇죠? 주봉상 아주 쉽죠. 그게 다시 빨개진 것이 어디까지 내려오면, 제2생명선까지 내려오면 다시 진입을 한다. 이게 뭐 이렇게 놓고 보니까 너무 쉽네요. 그렇죠? 너무 쉬워요. 그러면 코스닥만 그럴까요, 여러분? 코스닥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보겠습니다. 거래소도 한번 보죠. 뭐 코스닥 100도 마찬가지고, 코스닥 100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런 자리는 너무 좋다, 그죠?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것처럼 코스닥 100 지수를 봤더니, 야, 누가 코스닥 100을 여기서 이렇게 역배를 만들고 쓸어 담았나요? 그렇죠, 여러분? 굳이 저렇게 깨야 되나요? 역배를 만들어서 코스닥 100을 누군가가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2생명선 반등까지. 자, 코스피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도 대동소이합니다. 보시면은, 보세요. 먼저 월봉으로 코스닥이라네. 그 코스피 종합지수를 한번 찍어볼게요. 저는 이 지수까지는 이걸로 찍어보는 건 처음인데, 놀랍네요. 이 종가선의 위력이. 보세요. 과거로 돌아가 봤는데요. 80년도.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누군가가 역배를 만들어서 물량을 쓸어 담았습니다. 먼저 세력이 보이시죠? 이 외국인이겠죠. 요렇게 배 두 척으로 언제나 이게 참 반말이 막 나와요. 죄송합니다. 욕이 나올 뻔해. 83년 중간인데요. 83년이면 제가 도대체 초등학교 몇 학년 때. 자, 이렇게 배를 두 척 배놓고 코스피 지수를 누군가 쓸어 담았더니 평균은 얼마입니까? 이게 120이네. 120, 그죠? 코스피 종합지수를 뭐 물론 뭐 종목들도 포함이 이렇게 120선에서 쓸어 담았더니 그 다음에 우리 개인들이 액션을 취하는 자리는 어디냐? 생명선 반등이나 W가 나오는 이런 자리다. 130, 135에서는 들어갔어야 된다. 시장 대표 상품으로, 주식들로. 그랬더니 이렇게 올라가네요. 그죠? 어디까지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빨개지진 않고 또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는 반등이 나오고요. 참 웃기네요. 그죠? 또 데드가 나왔더니 캐폭락을 하는데, 데드가 할 때는 팔아야죠. 데드가 날 때는. 그리고 누군가 또 여기서 주워 담는, 이 IMF네, 그죠? IMF가 왔는데, IMF가 왔으니까 이렇게 지수가 폭락을 할 수밖에요. 결국에는 누군가 거기서 쓸어 담았다는 거죠. 이렇게 크게. 대한민국 주식 역사상 최대 기회는 언제였습니까? 보시다시피 누군가 가장 큰 물량을 쓸어 담았던 대한민국 코스피 역사상 가장 큰 배로 쓸어 담았던 구간은 어디입니까? 바로 IMF 직후 아닙니까? 물론 그 뒤로도 이렇게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얼마입니까? 그때가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이때는 평균 잡아서 450, 여기서는 600, 여기서는 또 650. 어쨌건 최저점 300부터 뭐 700 그 사이에서는 누군가가 이 코스피를 엄청나게 편입을 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제2생명선, 이거 제2생명선 찍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라인이 좀 복잡하긴 한데 이거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이 동영상은 접겠습니다. 지금 저기 V자로 찍는 그 꼭지점이 어디입니까? 약간 그 연한색 라인이 보이시죠? 분홍색 비슷한 거, 하늘색 비슷한 거. 그게 제2생명선이거든요. 제2생명선 이렇게 찍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색상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조금 진한 걸로. 그 자리가 바로 제2생명선. 라인을 조금 굵게. 보이시나요? 저렇게 찍는 거 보이시죠? 여기 꼭지점. 거기가 급소였네요. 지수상으로도 코스피 지수의 최대 맥점은 어디였느냐? 이때 언제입니까? 2004년 7월이네요.
이거 언젠가 나중에 한번 더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7월이 코스피 지수를 우리가 최저점으로 최적의 진입 구간으로 보고 들어갈 수 있는 맥점이었다. 그랬더니 어디까지 갑니까? 700한 3, 40 정도. 740입니다. 야, 이런. 그리고 내려와서 생명선 위에서 W 다시. 저런 자리는 무조건 편입을 다시 해야 되는 자리. 1100 구간이죠. 그죠? 그리고 지금 계속 타다가 생명선 1 위에서 다시 W. 아, 이제 빨개집니다. 빨개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코스피가. 야, 이 코스피도 종가선으로 찍어봤더니 이렇게 재미가 있네요, 여러분. 어떻게 좀 흥미있게 보셨나요? 그래서 차후에 조금 더 이런 데이터들을 한껏 끌어모아서 사심 없이, 예, 저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좀 실제 매매하시는데, 수익 창출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큰 기쁨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래서 이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요. 또 기회가 되면 주말에, 내일 일요일인데 또 다른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비오건이었습니다. 허접한 영상들을 언제나 기다리시고 봐주시는 여러분들께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 맞이하시고 연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